단식의 과학 2화, 지방 연소 메커니즘, 지방은 언제부터 타기 시작할까?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헬스장에 등록하고 열심히 다녔어요. 땀도 많이 흘렸고 힘들게 운동도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체중계 숫자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배는 그대로였습니다. 반면에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는 분이 꼭 한 명씩은 있어요. 나는 운동은 별로 안 했는데 먹는 거 좀 바꿨더니 살이 빠지더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지방은 그대로였을까요? 혹시 지방이 생각처럼 쉽게 타는 게 아닌 건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지방 연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운동을 하면 칼로리가 소모되고 칼로리가 소모되면 지방이 탄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생각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다뤄요. 함부로 꺼내 쓰지 않아요. 몸 안에는 지방을 꺼내 쓸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고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지방은 좀처럼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고 어떤 사람은 식습관을 조금 바꿨더니 변화가 시작됐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방 연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땀을 얼마나 흘리느냐가 아니라 몸 안의 환경이 어떤 상태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방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서 출발해 볼게요. 지방은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지방을 적으로 생각하세요. 없애야 할 것, 보기 싫은 것, 몸에 해로운 것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방은 애초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음식을 언제든지 구할 수 없었어요. 사냥에 성공한 날이 있으면 며칠씩 굶는 날도 있었고 계절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게 달라졌어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고 남는 에너지를 몸 어딘가에 저장해둬야 합니다. 나중에 먹을 게 없을 때를 대비해서요. 그게 바로 지방이에요. 지방은 우리 조상들이 기근을 버티게 해준, 추운 겨울을 넘기게 해준, 다음 식사까지 살아남게 해준 생존 장치였어요. 비유로 말씀드리면 비상금이에요. 평소에는 쓰지 않고 통장에 넣어두다가 정말 급할 때 꺼내 쓰는 비상저축계좌예요. 집안 비상금 통 안에 넣어둔 현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지방을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쉽게 꺼내 쓰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진짜 비상 상황이구나 라는 신호가 와야만 비로소 비상금통을 열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생기는 것, 이건 몸이 잘못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부지런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는 비상금을 쓸 일이 거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는데 몸은 여전히 예전 방식대로 비상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을 없애겠다고 몸과 싸우는 게 아니라 몸이 비상금을 꺼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접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어떤 순서로 사용할까요?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예요. 몸이 에너지를 쓸 때는 아무 연료나 먼저 꺼내 쓰는 게 아니에요.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가장 먼저 사용하는 건 지금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포도당이에요. 밥을 먹고 나서 혈당이 올라가면 그 혈당을 먼저 에너지로 씁니다. 이게 가장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연료거든요. 지갑 속에 현금이 있으면 현금을 먼저 쓰는 것처럼요. 혈당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 이번엔 간과 근육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꺼내기 시작해요. 글리코겐은 포도당을 뭉쳐서 저장해둔 형태예요. 체크카드에 연결된 통장에서 돈을 꺼내는 것과 비슷한 단계예요. 현금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카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글리코겐 창고도 어느 정도 비워지면 그때서야 몸이 지방 창고에 손을 뻗기 시작합니다. 저축 통장에서 돈을 꺼내는 단계예요. 가장 마지막에 꺼내 쓰는 연료가 지방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왜 운동을 한두 시간 하는 것만으로는 지방이 잘 안 빠지는지가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운동을 시작하면 몸은 먼저 혈당을 쓰고 그 다음 글리코겐을 써요. 글리코겐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지방까지 손이 잘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은 하루 종일 뭔가를 먹으니까 혈당과 글리코겐이 늘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예요. 그러니 지방 창고까지 손을 뻗을 기회가 생각보다 잘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지방은 이렇게 쉽게 타지 않는 걸까요? 앞에서 몸이 지방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몸은 지방 창고에 아주 튼튼한 자물쇠를 달아두고 있어요. 이 자물쇠를 열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 중 가장 핵심이 인슐린이 낮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 자물쇠가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창고 문 앞에 경비원이 서 있는 것과 비슷해요. 지금은 꺼내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막아서는 거죠. 인슐린이 높다는 건 몸이 저장 모드에 있다는 의미예요. 저장 모드에서는 지방을 더 쌓는 일은 해도 지방을 꺼내 쓰는 일은 안 해요. 들어오는 것만 받고 나가는 건 허용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세요. 아침을 먹고 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인슐린이 높은 채로 헬스장에 가서 1시간 운동을 해요. 그러면 몸은 뭘 쓸까요? 지방 창고 문은 잠겨 있으니까 혈당이랑 글리코겐을 쓰게 돼요. 운동 후에 음식을 먹으면 다시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다시 높아지고 지방 창고 문은 다시 잠겨요. 이 패턴이 반복되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지방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의 위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몸의 시스템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물쇠를 열 열쇠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창고 문을 두드리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물쇠를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인슐린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인슐린과 지방 연소의 관계. 이게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인슐린은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높은 상태일 때는 몸이 저장 모드에 고정됩니다. 지방을 만들고 쌓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여요. 반대로 인슐린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사용 모드로 전환되기 시작해요. 이제 새로 들어오는 게 없구나. 저장해둔 걸 꺼내 써야겠다. 라고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지방 창고의 자물쇠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비유로 말씀드리면 인슐린은 창고 관리자예요. 인슐린이 높을 때는 창고 관리자가 계속 새 물건을 받아서 창고 안에 채워 넣느라 바빠요. 나가는 물건을 내줄 틈이 없어요. 인슐린이 낮아지면 창고 관리자가 이제 새 물건이 안 들어오네. 그럼 꺼내달라는 물건 꺼내줘야지 하고 비로소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호등 비유도 좋아요. 인슐린이 높으면 지방 사용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달리려고 해도 빨간불에서는 출발할 수 없어요. 인슐린이 낮아지면 초록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지방 연소가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 연소는 운동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르몬 환경, 즉 인슐린이 어떤 상태냐가 함께 맞아야 지방이 실제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인슐린을 낮추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공복이에요.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이 생기면 혈당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인슐린이 분비될 이유가 없어요. 인슐린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복 상태에서 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혈액 속에 남아있는 포도당부터 씁니다. 그러면서 혈당이 조금씩 안정되고 인슐린도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해요. 시간이 더 지나면 간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꺼내기 시작해요. 글리코겐 창고가 어느 정도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몸이 지방 창고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창고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자물쇠 이야기를 드렸죠. 인슐린이 낮아지면 자물쇠가 풀리고 창고 문이 열리고 비로소 지방을 꺼내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은 단순히 배고픈 상태가 아닙니다. 몸이 연료 전환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밖에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몸이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배고픔을 뭔가 나쁜 신호처럼 위험한 신호처럼 느끼세요. 그런데 공복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배고픔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몸이 지방 창고 쪽으로 손을 뻗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방 연소가 시작되는 그 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분들이 지방 연소를 마치 스위치처럼 생각하세요. 어느 순간 탁 하고 켜져서 지방이 확 타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지방 연소는 스위치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전환이 일어나요. 공복이 시작되면 처음에는 혈당을 주로 써요. 시간이 지나면서 글리코겐 비율이 높아지고 더 지나면 지방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지방만 쓰는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 연료를 조금씩 섞어 쓰다가
점점 지방의 비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하이브리드 차는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써요. 시내에서는 전기를 주로 쓰다가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휘발유 비율이 높아지고 배터리가 떨어지면 거의 전적으로 휘발유를 쓰는 방식으로 자동 전환이 일어나죠. 우리 몸도 비슷해요. 혈당이라는 전기 배터리를 먼저 쓰다가 글리코겐이라는 보조 탱크를 쓰다가 공복이 충분히 길어지면 지방이라는 메인 연료 비율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전환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인슐린이 충분히 낮아지는 것, 그리고 공복 시간이 그걸 가능하게 해줄 만큼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전환을 몸이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지방 감소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지방 연소에 어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솔직하게 현대인의 하루를 들여다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먹거나 달달한 커피를 마시면서 하루가 시작돼요. 오전 중에 간식이 생기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음료나 간식이 또 생기고 저녁을 먹고 자기 전에 뭔가 더 먹는 날도 있어요. 이 패턴에서 인슐린은 하루 종일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인슐린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려고 하면 곧 또 뭔가를 먹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지방 창고 문이 열릴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몸은 혈당이랑 글리코겐을 쓰고 운동이 끝나요. 운동 후에 또 뭔가를 먹으면 인슐린이 다시 올라가고 지방 창고 문은 다시 잠기는 거죠. 그러면 체중계 숫자가 잘 변하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고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을 해도 안 되는 체질인가 봐 하고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이건 체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방 창고 문이 열릴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먹는 패턴이 인슐린을 하루 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었고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지방 창고 문은 열리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의 의지력이 아니에요. 몸이 어떤 신호를 받고 있었는지의 문제였던 거예요. 지방 연소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먼저 체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체중계 숫자만 보던 시각에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요. 체중이 안 줄어드는 게 단순히 덜 먹지 않아서가 아니라 몸이 저장 모드에 고정되어 있어서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접근 방법도 달라져요. 무작정 칼로리를 줄이는 것보다 인슐린이 낮아지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내 몸이 왜 이렇게 지방을 쉽게 안 놓아주냐고 원망하는 시각에서 몸이 정해진 규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시각으로 바뀌어요. 몸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지방을 아껴두는 이유가 있고 쉽게 꺼내 쓰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해하면 몸과 싸우는 대신 몸의 규칙에 맞춰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넓어져요.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보다 지금 내 몸이 어떤 모드에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이런 관점의 전환이 사실 체중계 숫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방은 생존을 위한 저장 에너지입니다. 적이 아니라 몸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둔 비상금이에요. 둘째, 몸은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연료부터 사용합니다. 혈당을 먼저 쓰고 글리코겐을 쓰고 마지막에 지방을 씁니다. 셋째, 인슐린이 높으면 몸은 저장 모드에 고정됩니다. 인슐린이 낮아져야 지방 창고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넷째, 공복은 몸의 연료 전환 시간입니다. 먹지 않는 시간이 생겨야 인슐린이 낮아지고 지방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다섯째, 지방 연소는 스위치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전환이 일어나요. 이 5가지를 이해하시면 지금까지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던 경험이나 굶어도 뱃살이 그대로였던 경험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 위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의 환경이 어떤 상태였는지의 문제였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지방과 싸워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없애야 할 것을 찾았고 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몸과 싸워왔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지방은 원래 우리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수만 년 동안 배고픈 시절을 버티게 해준, 추운 겨울을 넘기게 해준, 위기를 이겨내게 해준 소중한 비상금이었습니다. 문제는 지방이 아니에요. 지방을 사용할 기회를 잃어버린 우리의 생활 패턴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먹어서 인슐린이 내려갈 틈이 없고 지방 창고 문이 열릴 기회가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몸을 억지로 바꾸려는 싸움보다 몸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에 맞게 환경을 조금씩 바꿔주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해요. 인슐린이 낮아지면 스스로 지방 창고 문을 열기 시작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문이 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공복을 유지해야 지방 연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16시간이라는 시간을 말하는 걸까요? 16시간이 지나면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그 16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식 16시간의 진실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왜 하필 16시간인지, 그 시간이 지나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간헐적 단식의 핵심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하나씩 답해드릴 거예요.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